안녕하세요. 저는 미슬이고요. 레이나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새로운 마이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할 거죠? 저희가 한국에서 3교대, 2교대 다 해봤고 미국에서는 이제 2교대 중에서 지금은 저는 나이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Q&A로 또 좀 받았었던 어쨌든 그런 질문들 중에 하나였고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갖고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저희가 미국에서는 2교대만 하고 있죠. 그리고 3교대는 한국에서만 해봤어요. 그리고 3교대가 있는 데도 있고요. 뭐 4교대 막 진짜 희한한 근무 제도가 많은 데도 많아요. 일단 특히 미국에서는 특히 뭐 어디 뭐 응급실 이런 데는 뭐 4시간 근무도 있고 뭐 중간에 이제 뭐 3A, 3P 이런 식으로도 있고 좀 아무튼 그런데 저희가 경험한 거 위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한국의 3교대를 먼저 다룰게요. 일단 데이, 이브, 나이트 있고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는 같은 병원이었으니까 데이는 이제 7시, 3시 반이고 이브닝은 이제 3시부터 11시 반 그리고 나이트는 11시부터 아침 7시 반까지 그렇게 규정을 해놨었고 일단 데이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 세 근무 중에 데이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데이가 이제 아침잠 많으신 분들한테는 쥐약이죠. 새벽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저는 한 5시 반쯤, 5시 20분쯤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맞아. 기숙사 살 때는 이제 한 5시쯤 일어나서 그 5시 반이나 5시 45분 차를 타고 네, 기숙사 셔틀이 있었어가지고 이동하는 데에는 크게 부담이 없었죠. 그걸 타고 이제 가면은 이제 병동이 6시에 도착해야 하는 7시부터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었던 거고 그래도 나중에 그래도 뭐 4년차, 5년차, 6년차 됐었더라도 그래도 6시 반까지는 갔었던 것 같아요. 짬밥이 생길수록 늦게 가는 건 맞고 어쨌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6시에 출발하게 되는 여유를 부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진짜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진짜 한 6시 반에도 출발을 해서 걸어와가고 6시 40분 도착 하고 뭐 아니면 6시 45분 도착 옷 갈아입고 땡 출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데이는 오후 3시에 끝나는데 이제 임계가 3시에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3시에 시작을 해서 3시 반에도 끝날 수가 있고 4시에도 끝날 수가 있고요. 추가 LTE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규 일수록 늦게 끝났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일찍 보내는 추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5시 반에도 갈 수 있고 저녁도 먹고 퇴근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뭔가 교육이 있거나 뭔가 세미나가 있거나 하면은 데이가 거의 약간 필참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끌려가다시피 그렇죠. 가게 되죠. 매우 힘들죠. 왜냐면은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3시까지 미친듯이 일을 하다가 4시 진짜 눈이 막 감기는데 그들을 끌고 4시부터 하는 세미나를 참석을 하면 죽을 것 같죠. 맞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집에 와도 너무 힘들고 진짜 오면은 잠을 자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생각난 게 데이 끝나면은 회식이 있으면은 거의 데이 멤버들이 주로 가잖아요. 그래서 가면 이제 저 신규 때였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짜 고기 굽다가 존 적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식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회식 좋아하셨어요? 좋아해요. 근데 피곤함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싫어했어. 저는 근무 외에 수당을 쳐주지 않으면 근무로 그렇게 끌려가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잠깐만. 데이 때 할 말이 더 있죠. 이제 3시에 끝나고 이제 아무리 뭐 늦게 끝나도 이제 짬밥이 어느 정도 생기고 하면 이제 4시에 끝나는 게 보장이 돼 있으니까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한 4시 반부터는 잡을 수가 있고요. 맞아.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오후 시간이 좀 약간 내 거라는 생각이 좀 들 수는 있어요. 피곤해도. 그리고 놀 수 있고. 다음날 데이라서 좀 일찍 자야 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죠, 대신. 그래서 데이는 솔직히 그날도 힘들지만 그 전날의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데이 때는 전날 몇 시까지 놀실 수 있었나요?
어차피 처음 이제 들어가는 데이를, 처음 시작하는 데이를 이제 들대라고 하잖아요. 맞아. 들어간다는 들대. 들어가는 나이트 들나. 그러면 그 들대 전날은 제가 어차피 일찍 못 자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1시에 자더라도 그냥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냥 최대한 피곤하게 몸을 만들어서 좀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신규 때는 일찍 자야 된다는 부담감이 되게 컸고, 와가지고 좀 복습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날 이제 누구보다도 일찍 도착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담감이 겹쳐서 자다가도 계속 깨지만 어쨌든 일찍 잠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되게 수면이 부담이 되는 근무인 거는 확실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아니긴 한데 저는 제 후배가 저한테 얘기한 거 중에 그 얘기를 듣고 울 뻔했던 게 신규 때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밤에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새벽 2, 3시까지 잠이 안 왔대요. 그래서 새벽 5시에는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막내인데 출근을 못 할까봐 그냥 기숙사 바닥에서 잤대요. 근데 그거 듣고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신규 생활도 있는 거죠. 아니 그건 진짜 그렇죠. 그치. 데이는 부담스럽고 아예 못 자고 오는 애들도 있었어요. 진짜 한 1시간, 2시간 자고 오는 애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데이 수면적으로 굉장히 질이 안 좋죠. 이게 나이트 하는 것보다도 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데이가 수면 질이. 그리고 업무적으로 본다면은 데이가 사실 할 일은 많아요. 그냥 뭐 새로운 처방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날 나이트 때 이제 당직이 못했던 것들을 이제 커버하고 리플레이스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새로운 처방도 많이 나고 신안도 오고 뭐 퇴원할 사람도 퇴원하고 하니까 데이는 약간 몸이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병동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병동의 플로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데이 때는 주로 수술을 보내고 좀 일찍 끝나는 수술을 받고 이러는 게 많았지만 어쨌든 일찍 끝나는 수술보다는 좀 어중간하게 늦게 끝나는 수술이 더 많았거든요. 그럼 이제 보내기만 하는 거 데이고 받는 게 바쁜데 받는 게 다 이브닝 때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브닝이 더럽게 바빴죠. 그러면 이제 이브닝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이브닝은 이제 3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끝나면 이제 11시 반이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 생활 패턴적으로는 이브닝이 저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적당히 늦게 자서 적당히 늦게 일어나는 그런 수면적인 측면에서는 이브닝이 정말 괜찮고요.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짬밥 쌓이고 나서는 그냥 뭐 일찍 도착하면 뭐 12시 전에 도착하고 뭐 12시에 도착하기도 하고 뭐 조금 늦으면 12시 반에 도착해서 이제 뭐 씻고 뭐 놀고 뭐 하면 이제 1시 2시쯤 자죠.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1시 2시쯤 그러니까 1시쯤 일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낮 1시에 일어나도 되는 거는 사실 그냥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니까 괜찮죠. 그러면 눈 떠서 점심 먹고 출근하고 저녁 먹고 퇴근하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근데 이제 낮 1~2시까지 자진 않거든요. 그냥 아침 10시, 11시쯤에 일어나니까 저는 이제 엔클렉스 준비할 때는 이브닝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카페 갔다가 공부하고 병원 가기. 이게 되니까 이게 좀 패턴이 맞으니까. 왜냐면 데이 끝나고는 정말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데이 끝나고는 눈이 감겨서 공부하기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근데 아까 업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동마다 다른데 일단 이브닝 기본적으로 모든 일이 벌어지는 시간이 이브닝이었고 교수님들이 한 바퀴 돌고 인턴 레지던트를 시켜갖고 처방을 바꾸기 시작하는 게 이제 오후에 모든 일이 벌어지고요. 왜냐면 오전 수술을 모두 한 4, 5시쯤 마치고 한 바퀴 돌고 5, 6시쯤에 이제 레지던트들한테 야 이거 처방 바꿔라 하면은 우르르 처방을 다 바꾸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간호사들이 몰랐던 처방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컨펌을 다시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처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제대로 처방이 들어갔는가를 보는 게 처방 거른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방 거르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히 데이 때는, 그러니까 특히 신규 때는
이게 뭐 이 환자한테 주는 약이 뭔지, 뭐 이 치료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날 이 사람이 무슨 시술을 가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넓게 보거나 이러는 안목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방 거르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브닝 때 액팅도 정말 많지만 약간 머리를 써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안목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브닝이 좀 여러모로 힘들었고, 이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말로 새벽 1~2시까지도 퇴근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3시에 집을 간 적도 있어요. 저게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숙사 이제 셔틀버스가 새벽 1시가 마지막 버스거든요. 네, 그거 놓치면 택시 타야죠 뭐. 맞아요. 근데 그 새벽 1시도 타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 조그만 학원차, 학원버스 그거 타고 가면 얼마나 서러운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놀다가 1시 차를 타고 귀가를 할 수도 있어요. 어머? 뭐 왜 1시까지밖에 안 노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병원 옆에 그 동네 그 맛의 거리 거기 가가지고 좀 놀다가 너 다음날도 출근이면 좀 부담스러우면은 셔틀 타고 일찍 들어가도 돼. 안녕히 계세요. 1시에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뭐 다들 택시 타고 갔죠. 어쨌든 이브닝은 수면은 질이 괜찮고 정말 푹 잘 수 있고 부담도 적고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일적인 부담이 좀 많이 컸던 근무였어요. 맞아,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식 중환자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장 이식이랑 그 간 이식 환자가 포스트 오피로 오는데 신장 이식은 데이 때 나와요. 그래서 데이가 받아요. 근데 신장 이식이랑 간 이식이랑 포스트 오피 환자를 비교해 보면은 시비어리티가 간 이식이 거의 한 3배 이상으로 힘들거든요. 약도 3배 이상 많고 그냥 컨디션도 3배 이상 나쁘고 해서 너무 나쁜데 이제 신규들한테 처음에 이제 환자를 받아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정말 허덕이는 거죠. 하루 종일 그냥 온 듀티 내내 단체로 허덕이는 거죠. 신규가 허덕이니까 선임도 도와줘야 되고 선임도 자기 일도 있는데 신규를 해줘야 되고 그런 식이라서 그 무한반복이고 그 와중에 다음날 처방이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컨펌 받아야 되고. 근데 신규 때는 어떻게 그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죠? 진짜 안 보여요. 그냥 이게 프로토콜이 있지만 프로토콜을 한 줄 한 줄 정말 한자 한자 읽으면서 이렇게 비교하지 않는 이상 좀 어렵고 근데 그렇게 한자 한자 비교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근무 내내.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뭐 빠졌네 이게 보이지. 맞아. 안 그러면 뭐가 빠졌는지 뭐가 필요한지. 약간 그리고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진짜 신규 때는 그 시야가 너무 좁고 요렇게 보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한눈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짬이 쌓이면서 이렇게 보던 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봐도 뭐가 빠졌는지 보이고 뭐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결국은. 그리고 이제 나이트로 넘어가면 나이트는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수면의 질과 업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수면의 질은 낮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면 괜찮아요. 저는 낮잠을 되게 잘 자거든요. 그래서 수면의 질은 오히려 데이보다도 괜찮았어요. 맞아요. 낮잠을 굉장히 잘 자니까 뭐 싱글이고 집에서 누가 건드리는 사람 없고 그냥 제가 어둡게 하고 자면은 그렇게 푹 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근무에 비해서 칠합니다. 뭐 수술이 아주 늦게 간혹 컴백하는 경우가 있지만 간혹 받는 거 빼고는 뭐 거의 뭐 입퇴원도 거의 없고 뭐 당연히 뭐 퇴원은 없고요. 응급 입원이 간혹 있지만 뭐 이브닝 데이에 비해서는 없고 이브닝이 또 더럽게 바쁜 이유가 입원이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때 들어오는구나. 병동 사람들은 아는 그 입원이라는 게 이제 1시부터 거의 이제 약간 그 호텔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이랑 비슷하거든요. 11시 퇴원이잖아요. 11시 체크아웃을 하시고 그때 방 정리를 하고 1시부터 환자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1시부터 한 6시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원이 쏟아지면은 그때 너무너무 바쁜데 그게 하필이면 이브닝이랑 겹쳐서 바쁜 거고 나이트는 이제 그거가 이미 다 끝나고 놀랍게도 고요해진 병동에 발을 들여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브닝 동안 있었던 폭탄들이 다 이제 잠재워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병동은 특히나 밤 동안 무사히 잘 자면 끝납니다. ICU는 이제 그런
체크인 체크아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브닝 때 언제든 정말 체크인. 그 이브닝 때 바쁘게 일했던 그 신한들이 이제 응급 환자들은 이제 선생님 병동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저희 ICU로 오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나이트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나이트 때도 환자가 꽤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시기다 보니까 이제 그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뇌사자는 긴급하게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아요. 대부분 밤에 나와요. 맞아요. 막 수술 되게 오래 하고 그러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업무 강도로 따지면은, 빈도로 따지면은 데이나 이브닝에 비해서 나이트가 바쁜 비율은 적은데, 바쁘기 시작하면은 그 강도가 데이 이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똑같은 강도라고 해도 뭔가 unexpected 맞아. 강도라고 몸이 더 힘든 맞아, 것 맞아. 같고 유난히 왜 이렇게 힘들지? 막 맞아. 이런 생각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그 밤 나이트 중에 이제 CPR 알람 울리잖아요. 막 이렇게 정말 막 귀 기울여서 들어요. 우리한테 내려오나? 이제 외과 병동이면 글로 가니까. 그 선생님 병동과 그 옆병동, 이 저희가 담당하는 내려오는 환자들이니까 외과니까. 그 층 소리만 들리면 지읒댔죠 그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낮에 잘 자거든요. 잘 자는데 맨날 언제 자든 1시에, 오후 1시에 화장실 때문에 깨요. 맞아. 그거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랬고, 저희 병동에서 같이 근무하시던 쌤도 항상 낮에 화장실 가느라고 좀 깬다고. 그러니까 안 깨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바로 잠들면은 진짜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운하게 출근할 수 있는데, 그 뒤로 화장실 갔다 와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그 9시부터 1시까지 잔 그 4시간 가지고 이제 또 나이트 출근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무조건 다시 자요. 저는 웬만하면 끝까지 자려고 하는데 이제 3교대면 끝까지 자긴 하루가 너무 아깝거든요. 맞아. 왜냐면 8시간 근무잖아요. 원래는 오피셜리 8시간 근무면 하루에 16시간 자는 건 아까우니까 퇴근해서 아침 한 9시, 10시쯤에 잠이 들고 한두 시에 한 번 깨서 좀 놀아요. 그냥 혼자 그냥 집에서 놀고 뭐 유튜브 보고 뭐 넷플릭스 보고 그러고서는 이제 2시, 4, 5시까지 놀고 뭐 먹을 거 먹고 그다음에 한 5, 6시쯤부터 9시까지 자요. 아니면 이제 요가에 미쳤을 때는 이제 저녁 8시 요가를 가죠. 그런 게 패턴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나이트킵도 3교대로 돌아갔었거든요. 저희 병원은. 그래갖고서는 오픈은 뭐 16개 정도 나오고 나머지 근무는 다 나이트인데, 어쨌든 그 패턴도 자기가 그냥 낮잠을 잘 자면 솔직히 막 몸이 막 엄청 힘들다? 뭐 이런 거는 맞아요. 좀 적은 것 같아요. 적응만 하면.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트킵을 2달 연속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몸이 상한다고 싶었는데, 지금 나이트킵 11개월째 하고 있는데, 근데 몸이 확실히 데이가 생체 리듬에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긴 하지만, 근데 이제 3교대가 기본이고 베이잘로 하면서 나이트킵 간간히 하면은 일단 나이트 수당도 있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는 나이트 전담 수당이 되게 두둑하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여행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리고 저희 부서는 좋았던 게 나이트킵을 하면 셀프 스케줄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나이트킵은 셀프 스케줄링. 와우. 대신에 엄청 좋았네. 3나이트 하면 무조건 2오프 이상. 그러니까 3나이트, 1오프 3나이트 이렇게는 못하게. 그리고 오프를 아무리 길어봤자 8일 이상은 못 쓰게. 뭐 그런 제약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셀프 스케줄링 하면서 여행도 잘 다니고 좋다. 좋았어요. 근데 저는 뭐 나이트는 뭐가 좋았냐면, 그러니까 데이랑 이브닝 때 너무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진짜 뇌가 뜯어져 나갈 것처럼 바쁜데, 나이트 때는 약간 쉰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제 뭐 바이탈 한번 쭉 돌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중환자가 있으면 좀 힘든데, 그거 아니면은 막 이제 몸이 막 뜯어질 것처럼 힘들다라는 생각은 거의 안 들었던 것 같고, 또 평온한 때가 또 은근히 있어요. 그러면은 평온하면 진짜
그냥 눈만 그냥 잘 뜨고 있으면 돼요. 저는 눈을 잘 뜨고 있고 환자들은 눈을 잘 감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칠한 나이트가 끝납니다. 내가 8시간 뜨고 있을 테니까 넌 8시간 자야 돼. 약간 모두가 제발 이제 나이트 출근할 때 제발 모두가 무사히 잠만 자게 해주세요. 모두 잘 자게 해주세요. 그렇군요. 3교대를 하면서 좋은 점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데이를 5일 근무 연속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럼 진짜 5-5 하면 다이. 진짜. 아니, 그건 진짜. 이분이 5-5 하면 정말 죽음. 그렇게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대대나나나? 이런 식으로 꺾어주잖아요. 만약에 꺾인다고 5일 표현해요. 정도. 이렇게 계단 타기 하듯이. 하듯이. 그래서 이게 데이하고 나서 오후 4시에 퇴근했는데 그 다음날 오후 10시까지 쉴 수 있어. 이게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그래도 꺾인다는 희망이 있다. 약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꺾이면은 진짜 조금 잘 시간이 늘어나고. 근데 이제 안 꺾이면 그냥 안 꺾이면 힘들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킥 근무에 대해서 조금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떤 특정 근무에 맞춰질 수는 있지만 꺾인다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데이만 죽어라 뛰는 거랑 데이, 이브, 나이트 섞어서 이렇게 계단 타기 하듯이 꺾이는 거랑은 또 체력적인 부담이 또 다르거든요. 맞아. 그리고 또 이게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대대나나나 같이 이쁜 스케줄도 나오고 대오나도 나오지만 나오이오대도 나온다는 점. 그렇죠. 대오나면은 진짜 여행에 고픈 사람들은 데이 끝나고 제주도 갔다가 올 수 있어요. 제가 신규 때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아니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 이오, 대 막 이러면은 뭐 이건 나는 바이오리듬, 생체 리듬을 바꾸는 달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젊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뭐 특히 그러니까 뭐 그런 이렇게 꺾이는 패턴에 대해서 진짜 잠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은 안 해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한 3주를 이브닝이랑 나이트만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햇빛을 못 보는 거예요. 햇빛은 못 볼 수 있죠. 햇빛을 3주 동안 못 보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데이는 그래도 퇴근할 때 보거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출근할 때도 사실 셔틀 타면은 햇빛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답니다.